안녕하십니까, 홍철기 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7일이고요. 장기표 특검 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모시고 특검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추석을 맞이해서 특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예. 특검 폐지 국민운동에 후원도 많이 하셨고 응원도 많이 하셨고 참여도 많이 하셨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하이 저 추석 연휴를 맞아서 그 방금 우리 홍 대표가 그 물으신 거는 홍 대표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쵸. 그러나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우선 그 추석 인사부터 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홍철기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특검 폐지 운동이 활성화되게 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이 추석절을 맞이해서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여러분의 그런 물심양면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 존경의 뜻도 표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고 특히 또 이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운 데다가 또 지난 여름에 이 폭염 또 이 홍수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잘 이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니까 그렇게 희망을 가지시고 또 잘 되려 그러면 우리가 또 노력도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그러나 제가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추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아무리 뭐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척 간에도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 그리고 또 형제 간에 또 사이가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이가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심지어는 뭐 형제는 형제지만 사촌만 돼도 거의 남처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요, 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어려울 때는 형제요, 친척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이 명절 때 또 마침 금년은 이 연휴가 깁니다. 명절 때 그 형제들, 친척들 만나서 또 좀 더 여유 있게 또 말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말이죠.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다 아전인수격적으로 좀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때 좀 형제간에 우애 있게 또 화기애애하게 이렇게 지내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정말 이 전통 문화 중에 효사상이 있습니다. 효사상. 이 효사상은 효라는 게 뭐냐면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는 건데 어느 나라 국민들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싶은데 그렇지 않답니다. 제가 일일이 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 우리나라 이 효사상이 전 세계에서 좀 유별나답니다. 오죽하면 영국의 유명한 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 한민족이 인류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효사상이라 그랬더라고요. 그 토인비라는 사람은 세계 역사책을 얼마나 그렇죠. 잘 쓴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우리 한민족이 쭉 이렇게 전통적으로 가져온 이 전통 문화의 핵심인 효사상을 그럴 정도로 칭송하고 또 앞으로 또 인류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다면 효사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사상이 부모한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또 친척간에도 다 우애 있게 지내는 거니까 아무쪼록 제가 좀 건방진 말씀입니다만 아니죠. 하던 이 추석을 계기로 해가지고 부모 형제간에 또 친척간에 좀
우애 있게 지내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 정말 값어치가 예, 뭐 말로 할 수 없는 또 출석 메시지 또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자, 이게 정말 과거랑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또 각박해졌고 근데 이제 가정이라는 가치도 점점 가정 이런 가치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는 이때 정말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명절 때 이게 정치 얘기하고 그러면은 싸우잖아요. 예. 안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아주 정치 얘기는 꺼내지 마자. 왜 그러면 성향을 서로 아니까. 예. 정치 이야기 꺼내면 뭐 싸움 날 게 아니까.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사회가요, 특히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편가르기가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한데 이 심한 거를 근년에 와가지고는 확정 편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확정 편향. 자기 생각을 한번 딱 굳히면 바뀌지가 안 하는 거야. 오히려 더 세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더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야.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 거야. 상대방의 얘기는 들어볼 필요가 없어. 왜? 다르니까.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이 확정 편향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는 이거는요, 바보라는 말입니다. 바보. 영어 단어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stupid라는 단어. 예. 이 stupid라는 단어는 보통은 말할 때는 고집세다. 이런 뜻인데 다른 뜻으로는 뭐냐? 바보스러운 이런 말입니다. 고집이 세다는 것은 바보스럽다는 겁니다. 남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그렇죠. 이제 확정 편향은 남의 말을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고착되어 있어. 이거는 이 고착되어 있으면요, 내가 이 바보구나, 바보가 됐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걸 극복하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극복이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너무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 생각은 절대 틀리다, 나쁜 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안 하는 우리가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연습을. 왜?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고 저 사람 생각이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민주 시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민주주의라는 건요, 이 토론을 통해서 말하자면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고 하는데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으면 다수결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이유들로 하여튼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도 형제 간에도 생각을 따르면 그냥 대화 안 하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근데 이런 것도 또 우리 다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설사 내가 볼 때 저 대단한 소리 한다 싶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암만 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넌 틀렸어 이래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좀 참아가면서 이렇게 상대방 말도 듣고 또 내 견해도 이미 상대방이 안 받아들일 것 같으면 너무 강하게 말하지 말고 조금은 좀 순화를 시켜서 이런 노력들도 한번 하셔서 아무쪼록 이 추석 명절에 사실 정치 얘기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요, 농담 따먹기가 아닙니다. 네. 정치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근데 그거를 형제 간에도 대화 못할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형제 간이든지 친구 간이든지 또 친척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또 요즘 부모 자식 간에도요 세대 간 있잖아요. 그렇죠. 세대 갈등이 있죠. 세대 갈등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때는 또 저도 기성세대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좀 애들이 그렇다 한 수 접고 애가 분명히 너무너무 싫어할 말은 되도록이면 좀 안 하고 슬쩍 좀 한번 접근하는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바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바보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는 국회의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왜냐면 국회의원들은 귀 딱 닫고 자기네 특권 뭐 손에 쥐고 놓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만 되면 하여튼 재산이 막 불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시작이 된 게 특권 폐지 국민운동 본부일 텐데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질문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좀 그 부분들 차근차근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요, 이 특권 폐지 운동 본부가 출범한 거는 지난 4월 16일입니다. 그로부터 딱 한 5개월이 넘어 지났는데 그동안에 두 가지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특권 폐지가 말하면 국민적 관심사가 된 거야.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러네요.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야 특권을 폐지할 수 있는, 즉 특권층들 있잖아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이 특권을 말하자면 스스로 폐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역시 국민이 중요하거든. 그래서 국민적 관심사가 됐고, 또 국회 안에서도 이번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 불체포 특권을 자기는 이제 행사하지 않겠다 해놓고도 또 번복은 했지만 그래도 그런 말이라도 한 거, 또 그다음에 또 체포 동의안은 또 어쨌든지 가결됐잖아요. 뭐 비록 한두 표 차이지만 가결됐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이 특권 폐지 운동을 한 덕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운동에 적극 물심양면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특권 폐지 운동에 많은씩 낸 분들이 한 90% 됩니다. 이야. 지금 한 8,500명 정도 되는데. 대단하네요. 예. 내가 그걸 일부러 다 명단 프린팅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한 10만 원 낸 분도 좀 있고, 뭐 심지어는 뭐 100만 원 낸 분도 있어요. 그건 주로 이제 내 아는 사람들이죠. 대체로. 그런데 내가 그래서요, 내 아는 사람 중에 100만 원 낸 것도 그 뜻이 참으로 갸륵하지만 그보다요, 만 원씩 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몇천 명은 그걸 명단을 보면, 이분들이 말이죠, 나하고 아무 인연도 없는데, 뭐 장기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특권 폐지 운동 한다 해서 그걸 보내주는 데 대해서 이걸 제가요, 잊어서도 안 되고, 이분들의 이 간절한 뜻을 제가 이루어주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걸 꼭 다짐하면 돼.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2번도 하고, 또 대법원 앞에서도 집회도 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뭐 서명도 받고, 마이크 가지고 또 떠들기도 하고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이 특권이 폐지되려고 그러면 입법사항입니다.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냥 말로 동의해가 되는 게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침 또 이제 앞으로 11월 중순쯤이 되면 이 선거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특권 폐지를 주장해도 그냥 묻혀버립니다. 즉 특권 폐지를 선거 국면에서 중요한 말하면 이 아젠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논의는 많이 했지만, 출범은 안 했지만, 우리가요,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많이 배출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 총선에 최대 아젠다가 특권 폐지가 되도록 해야 돼요. 특권 폐지가 중심이 돼야 된다. 중심이. 그런데 이미 우리의 노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내년 총선은 국회의원들 선거의 최대 쟁점이 뭐냐? 특권 폐지에 앞장설 거냐? 아닐 거냐? 이게 쟁점이 될 겁니다. 그렇죠. 쟁점이 됩니다. 또 이렇게 언론에 그래 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요. 언론에 중앙일보든가 나는 국회의원 되면 400만 원만 받겠다라고 하고 후보로 나가면 아마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을 거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이 특권 폐지 운동 계속하면 안 됩니다. 특권을 구체적으로 폐지를 시켜야 되지. 특권 폐지 운동 이게 직업이 돼가지고 금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후내년에도 이게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무슨 이재명 재판도 아니고요, 그죠? 이재명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죠. 특권 폐지를요, 내년 4월 안에는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철을. 그러네요. 그러려 그러면 내년 4월 총선에 특권 폐지를 사명으로 하는 국회의원을 우리가 배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략적으로도요, 국회의원을 내가 지역구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이 있다, 후보자가 있다.
그러면은 특권 폐지를 외치는 사람이 확실히 국민들 보기에는 더 믿을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믿을만. 근데 굉장히 믿을만해요. 그 사람을 자세히 몰라도. 예. 제가 요즘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제가 지지받는 게 뭐 장기표가 뭐 어디 유식하거나 뭐 인물이 잘생기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특권 폐지 운동을 하니까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특권 폐지 운동을 내 그러면 지지를 하고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갔는데 그 대학 교수 세 분하고 변호사 두 사람하고가 우리가 토론회를 가졌어요. 그런데 왜 그럼 저를 불렀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내년 총선에 특권 폐지를 내걸고 선거에 임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특권 폐지 운동을 하는 우리 장기표 선생을 모시고 불러서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부산 같은데 부산에는 국회의원이 아마 17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한 5명 정도가요 지역에서 특권 폐지를 내걸고 프레카드 붙이고 뭐 전단 뿌리고 이래 해도 나는 굉장히 붐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 솔직하고 진실된 사람 같아. 한 5명, 한 10명 캐도 되는데 고지고대로 그 정도까지는 또 쉽지가 않고 그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특권 폐지를 내걸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할 사람들이 나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특권 폐지를 동의한 국회 현역 의원들은 몇 명 정도? 7명이죠. 7명. 근데 뭐 지금은 더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가 또 제가 또 비교적 또 아는 사람들이고 이래서 괜히 무리하게 막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어거지로 막 지장 받아오고 이런 거는 옛날 방식이죠. 옛날 방식.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안면갈시 못해서 하게 하는 거는 저는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특권 폐지에 동참할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공개적으로 천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년 선거에 이제 특권 폐지하겠다고 분명히 내세울 거거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제 또 그 사람들은 우리 우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의도 특징이 또 그렇게 해서 특권 폐지되면 자기가 폐지시켰다고 그러고 다닐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이해가 쉬운데 그 외에 고위공직자라든지 판검사들의 특권 폐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그게요 더 쉬워요. 왜 쉬우냐 하면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는 더 쉬워요. 제도적으로 어찌해야 되느냐 하면 부장검사, 부장판사 이상 지낸 사람은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 돼요. 변호사를. 그러니까 하게 한다 하더라도 한 5년 정도는 못하게 해야 돼요. 5년 정도는. 왜? 5년이 있으면 자기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현역 판사고 현역 검사 아닙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또 부장검사나 부장판사까지 한 사람들이면 상당히 그래도 공직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만 하더라도 적어도 400~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입니다. 먹고 사는데 삽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요. 또 나와가지고 1년에 한 몇십억씩 돈 벌이 갖다 하면 됩니까? 나는 그런 점에서도 이 정관예우라는 이름의 법조계의 이 정관예우 폐지는 제도적으로는 더 쉽다. 법조계는 쉬워요. 근데 요즘에 보면요. 꼭 고위직이 아니더라도 LH 문제 요즘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LH의 직원들도 전관이라고 또 억대 연봉을 땡기고 결국에는 순살 아파트 국민들이 위험하게끔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는 고위공직자도 아닌데 우리 취직하는 거 뭐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죠? 그것도요. 그것 이미 근데 좀은 제도화가 돼 있어요. 고위공직자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유관 부서에는 퇴임하고 바로 취직을 못하게 돼 있어요. 돼 있고 문제는요. 높은 사람한테 달린 거야. 높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면 그런 게 용납이 안 되죠. 그렇겠네요. 이 표현이 좀 아래 사람 이렇게 해서 하는 직급이 낮은 사람이 하는 거 그거 다 높은 사람들이 도장 찍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도장. 그러네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이것도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됩니다. 부정부패가 네. 없어져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것도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들이. 야, 저는 진짜 이렇게 그 사회 곳곳에 전관예우가 퍼져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인 그냥 직장 같으면은 이제 은퇴를 할 때가 됐다. 그럼 이제 그동안 준비해왔던 노후 준비 갖고서는 이제 남은 인생을 즐기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 전관예우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게 삶의 어떤 패턴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살면 안 되지. 예. 근데 방금 말한 대로 이제부터 시작이다거든요. 뭐냐? 예. 판사나 검사 오래 했는데 이제 퇴임하고 변호사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이제부터 이제 돈벌이로 시작이다 이거야. 돈벌이 한데. 근데 그래 내가 이래 말하면 좀 공허할 수 있는데 먹고 살만하면 되죠. 그죠. 그것도 죽을 때 연금이라는 건 또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면 되지. 뭘 또 돈을 더 벌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happiness is in content라는 말 있잖아요. 예. 행복은 만족에 있는데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이 이런 삶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행복은 지혜의 산물입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탐욕을 없애야 지혜가 생기거든.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추석 메시지 정말 아주 값진 추석 메시지 계속 전달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래서 앞으로 향후 특권 폐지 운동 뭐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구체적인 계획은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추석 끝나자마자 우리가 저는 이제 다 회의를 통해서 거의 뭐 결정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다 아는데 그러나 공식적으로 결정 많이 된 거 아닌 거를 명실히 대표라는 사람이 막 밖에다가 말하는 비공개가 있군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밀. 그러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짐작하십니다. 또 짐작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하던 시청자 여러분, 이 추석 끝나면요 저희 특권 폐지 운동 본부는 진짜 특권을 폐지시킬 수 있는 특권 폐지 운동하는 게 아니고 운동 그 백날하면 뭐합니까? 운동을 해서 마침내 폐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할 테니까 그때 많이 지지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특히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한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장기표 상임대표 모셔가지고 특권 폐지 국민운동에 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